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어제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84제곱미터. 아파트 층간 소음이 주제라고 해서 또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뭔가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물론 주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의 감독님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의 감독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에는 원작 소설도 있고 일본판 영화도 있고 또 한국판 영화도 있어요. 근데 이 일본판 영화와 한국판 영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인제 다 재밌습니다. 소설도 재밌고 일본판 영화도 나름 재밌고 한국판 영화도 또 재밌어요. 일본판 영화는 2 편, 3 편도 나온 걸로 아는데 제가 거기까진 못 봤고 아무튼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여름 휴가 기간에 혹시나 안 보셨다면 예 뭐 소설이 됐건 영화가 됐건 그 땡기시는 거 하나 정도는 보셔도 시간 아깝다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자 아무튼 다시 84제곱미터로 돌아와서 이 영화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그렇게 추천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늘 배우분을 좋아하시면 그래도 몰입해서 보실 수는 있는데 몇 가지 좀 깨는 장면들이 있어요. 개연성이 좀 떨어져 보인달까. 그냥 영화 설정을 충실히 따라가시면서 몰입해서 보시면 또 괜찮을 수 있는데 한번 '아니 왜 답답하게 저러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몰입해서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스포는 아니고 신문 칼럼에서 나온 얘기들이니까 저도 한마디 하자면 중간부터 좀 힘이 빠지긴 해요. 그래서 뭔가 쉽게 추천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또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오징어 게임 3의 에피소드 하나도 못 넘기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이정재 님이 강하늘 님 노려보는 데까지밖에 못 봤거든요. 어디까지 보셨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강하늘 님을 못 보고 이 84제곱미터에 나오는 강하늘 님을 봤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꺼냈냐 하면 이 84제곱미터를 보면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강하늘 님이랑 그 윗집 사는 분이랑 같이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를 가요. 왜 가느냐? 같이 운동하려고? 아니죠. 사우나에 갑니다. 그 사우나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실제 사우나까지 그 아파트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아파트의 커뮤니티 센터로 들어가서 사우나 입장하는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그쵸. 요즘 아파트에는 사우나까지 있습니다. 사우나도 있고 온탕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커뮤니티 시설과 관련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정확히는 커뮤니티 시설의 비용 부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 꺼내려고 너무 돌아왔죠. 지금 3 분가량을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특히 그 사우나, 수영장 그리고 일반적인 그 헬스클럽 같은 그 운동시설 운영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직원분들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인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로부터 관리비를 걷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료만으로는 관리비 충당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가능한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비를 걷어서 그 운영 비용에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다투죠. 아니 어차피 나는 쓰지도 않는 근처에 가지도 않는 커뮤니티 시설인데 "이것까지 나한테 비용 부담을 시키냐."라고 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야지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다.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연히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막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다툼이 벌어지니까 전국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관리비만 걷는 게 아니고 세대당 공통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부과를 하되 그 부과된 금액만큼 일종의 바우처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 세대별로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10,000원의 범위 내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모든 걸 다 이용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 것들에 한해서 이용을 하게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키즈룸이 됐건 아니면 그냥 헬스클럽 그 운동시설이 됐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낼 돈이니까 그거를 다 같이 부담을 하고 일정 부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걷어들이면서 입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커뮤니티 시설 근처에 얼씬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버리는 돈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비로 나가나 이거를 뭐 바우처 형식으로 나가나 그냥 생돈을 날리는 건데, 그쵸. 뭐 제가 이용을 안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돈 낸 만큼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나은 거긴 해요. 근데 이런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좀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 그러니까 관리비로 해서 부과가 되면 실제 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사후적으로 부과가 되지만, 이 바우처 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세대당 공통적으로 부과할 금액을 결정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편익을 보고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나요?"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통으로 세대당 부과되는 금액을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제 예상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뭐 세대당 얼마의 금액을 부과를 하겠지만, 그래도 사후적으로 이 정산해서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덜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의 금액을 세대당 일괄적으로 부과할 것인지 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인제 정했다고 하더라도 '아 우리가 이 정도 금액 걷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적자가 났다. 그니까 입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늘려야 된다.'라고 나올 수 있죠. 또 그거 관련해서 인제 의견을 묻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인상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많이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죠. 지금 내는 돈도 적지 않은데 이거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운영 자체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나오는 말이 "도대체 입주자 대표회의 마음대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건데,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상담 문의가 종종 오는데 이게 좀 웃겨요.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뭐 시행령에 따르면 이 공용시설물, 주민운동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의 이용료를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리 규약을 살펴보면 이 관리 규약이 뭐라고 돼 있냐면 "시설별 이용료 산정 방법,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그럼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물 이용료를 바꾸기 위해서 매번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칠 수 없으니 이 관리규약 개정이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매번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제 다른 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준칙이 또 달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리 규약에 헬스장 이용료 한 달에 얼마, 주차장 이용료 한 달에 얼마, 독서실 이용료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준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곳의 준칙이 더 적합한지는 고민해 볼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입주자 대표회에서 입주민들 눈치 안 보는 경우에는 의결해 가지고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인제 입주민들 반발이 있고 하니까 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지만 그냥 규정만 따졌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용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료라는 거는 이용을 할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용료를 부과를 하고 실제 시설 이용하면 매달 낸 이용료에서 차감을 해 줄게 이렇게 되는데,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퉈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매달 10,000원 뭐 이런 금액 가지고 다투기도 쉽지 않고, 어떤 특정 아파트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막 사건을 맡아서 해 보겠는데, 이 제 주변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어렵죠. 다른 아파트도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특이하게 이러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관리비로 나중에 부과가 되는데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판사님이 아마 보실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납득은 안 가요, 솔직히. 이용료라는 것은 이용하는 걸 전제로 부과를 하는 건데, 그냥 입주민이기만 하면 "이용료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 차라리 관리비로 부과가 되는 건 이해를 해요. 그거는 거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니까. 아파트 단지의 그 품격, 아무튼 그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니까 입주민인 이상 그 관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관리비가 아니라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부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너 같은 놈은 그냥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내고 거기 이용하면 이용료 또 내라. 2배로 내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쵸.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만 내는 게 맞을 거는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일단 관리비로 해 가지고 다 거둔 다음에 세대당 얼마 정도 부과되는지 한번 보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세대당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다시 시스템을 짜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관리비로 부과가 되었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치에도 맞고요. 근데 이미 정착된 시스템에 제가 얘기를 얹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넋두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해도 막상 실제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정착이 되어 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 사이에 이해 그리고 양보 이런 것도 분명히 고려가 될 것이기에 혼자만 법 규정 뭐 이런 거 내세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인제 만약에 일괄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부과되는 게 싫다고 하면 관리규약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또 사는 게 바쁜데 누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냥 한 달에 10,000원 내고 말지.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아파트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